노동조합의 예. 회계를 쭉 보면요. 예. 회의 비조직 뭐라고 쭉 됐는데 예. 그 90% 이상이 근데 뭐 영수증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있는데 아, 그래요? 있으나 많아요. 왜냐하면 네. 그걸 그렇게 공개 안 하고 예. 뭐 조직비에 얼마, 회의비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만 딱 어.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쵸. 그냥. 그래서 네. 타임오프제,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 그래요. 이거 없어져야 된다. 이것은 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징수하는 그 취지를 망각한 제도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네. 노동조합원은 자기들이 조합비를 떼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 노조위원장한테 봉급을 주지 예. 회사에서 주라 그러면 왜 안 한 줄 알아요? 회사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쵸. 회사에서 봉급을 주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노조 일하면서 회사한테 봉급 받고 재벌 회체를 얘기하고 회사하고 싸우자 주장하는 거. 예.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황당해요. 황당하죠. 네. 아니 그쵸.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외국에서는 네. 왜 노조에서 노조위원장 봉급을 주냐? 예. 회사에 주면은 회사에서 매수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 이제까지 그래서 했던 노조 겁니다.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봉급 받는 자는 전부 어용 노조다. 예. 그리고 회사로부터 받는 자는 네. 회사 요구하면 안 된다. 그 도둑놈 신부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노총에서도 이걸 안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원래 네. 얘기하기가 그 쪽팔린 네. 거고 네. 이거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합비를 받는 이유가 노조 간부 봉급 주려고 했는데 네. 회사로부터 받아. 그럼 그 조합비 이게 왜 민주 노조입니까? 예. 그럼 그렇죠.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말만 노조의 자주성이라고 얘기하지 네. 그게 무슨 노조의 자주성이에요? 그건 쪽팔리고 예. 수치스럽고 창피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타임오프 제도만 네. 없으면 네. 노동조합이 노동계획이 50% 정도가 해결이 되고 네네. 그다음 두 번째 네. 체크오프 제도 네. 노동조합비 일괄 공제돼도 네. 요것만 하면은 네. 거기에서 또 50%가 또 해결돼요. 그쵸.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를 하면은 네. 노동개혁의 7부 능선을 넘어간다. 제가 네. 이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체크오프 제도는 뭐냐? 네.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 낼 때 국가에서 자기 소득에서 공제합니까? 안 하죠. 내 소득을 누가 손댑니까? 당연히 안 되죠. 본인이 해죠. 그쵸. 우리 국민노조도 어떻게 우리 조합원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내시잖아요. 그렇죠. 국가나 예. 이런 데서 공제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예. 어떻게 해요?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죠. 직접 일정한 날에 네. 이제 이 임금 지급의 네 가지 원칙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 강제 저축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22조 위반이라는 거예요. 왜냐? 법령에 의해서 네. 내 임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은 네. 근로소득세, 네. 주민세, 그쵸. 그다음에 세금. 국민연금, 예. 의료보험 이런 조세와 공익에 관련된 사안은 봉급에서 뛸 수 있어요. 그거 이외에 여러분 우리 동창회 회비를 이렇게 누가 뛸 수 있습니까? 산악회 회비 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예. 본인 스스로 내고 싶으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이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체크오프 제도, 네. 노동조합비 일괄 공제 제도는 뭐냐? 단체 협약에 명시돼 있다 할지라도 매월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은 개개 조합원의 자기 재산이에요.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합의가 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혹시 다 보험 들어봤죠? 그쵸, 보험할 때 보험, 전부 예. 내 소득에서 자동으로 일괄 공제하면은 전부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예. 기업은행, 농협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본인 인증 다 하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근데 조합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보여줄까요? 예, 그 가구조 오셨잖아요. 참 간단합니다. 아니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입원서에 예. 보면은 내한테 조합비를 띠라는 네. 무슨 은행에서 이런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항목이 뭐뭐 있는지 한번 항목이 예. 없어요. 돈을 띠라는 보면요. 항목이. 자, 여기 뭐를 쓰게 되냐면 이름, 4번, 주소, 생년월일, 직급 이 정도예요. 이게 예. 그 불법이고 두 번째는 네. 노동조합비를 네. 뭐냐면 내 통장에서 돈을 뜰 때는 네. 구체적이어야 돼. 얼마? 45,252원.
이렇게 떼야 되는데 그쵸. 조합비를 뭐냐면 1.5% 공제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급여의 1.5%. 그러면은 네. 1.5%다 또는 2%다 그러면은 받을 때마다 네. 금액이 그 바뀌는 거죠. 금액이 바뀌는 거예요. 네.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냐? 예. 근데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해서 매월 특정이 안 되게 아니 뭐 수수료도 아니고 프로테이지로 프로테이지로 뛸 왔으니까.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저는 그래서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설사 예. 노동조합 규약에 네. 조합비를 공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네. 노동조합의 규약을 준수하면서 노동조합 결의와 네.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 서약하고 네.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제출한다. 이거 하고 예. 돈 띄는 건 틀리다 이런 게. 그러니까 어느 항목에도 돈을 떼어가겠다는 그러면 게 노동조합 없습니다. 규약에 이렇게죠. 네. 우리는 뭐 1.5% 띱니다. 네. 1.5% 이렇게 규정하면 안 돼. 왜냐? 네. 모두가 달라요 임금이. 그쵸. 구체적으로 네. 67,562원 예. 이렇게 얘기하지 2% 띄게 이건 위법이에요. 예.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그 공제 조항이 있다고 해도 네. 이렇게 이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것은 경영자가 해주는 거거든요. 예. 의무사항이 아닌 거예요. 정말 자주성이 없는 거죠. 자주성이 없는 게 아니고 회사가 바보들인 거예요. 네. 왜냐? 아니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조합비의 공제 사항은 네네. 지기들이 걷는 것이지 예. 회사의 총무과 인력과 전산망을 가지고 네. 조합비를 일괄 공제에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옛날에는 그 전부 주산부기 타자해가지고 이렇게 공제도 안 되고 막 그 일일이 뭐 은행 가서 해야 되고 옛날에는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쵸. 노동조합도 힘도 약하고 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것을 당연한 권리인 양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우리 국민노조 다 CMS로 내지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양대노총 조직률도 훌륭하잖아요. 의식화도 네. 잘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해라는 데잖아요. 뭐 한미동맹 해체원 같이 나오고 다 하잖아요. 조합비 내라가면 다 낼 수 있잖아요. 네. 아니 자기들이 거두면 되지. 그렇죠. 저희 국민노조는 이 전화를 직접 하셔가지고 금액도 바꿀 수도 있고, 네 언제로 뭐 날짜 바꿀 수도 있고 다 가능하지 그래서 않습니까? 국민노조도 네. 소득의 1%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아닌데, 네, 그렇죠. 이게 특정해야 돼요. 네. 오케이. 지금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네. 사용자가 해주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서도 하면은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한테 우리 산악회하고 친목회 있는데 이거 공제해줘. 이거 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 ILO 규정의 위반이고 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채무를 사용자가 대신하는 것을 금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 강제저축도 금지하고 예를 들어서 사장이 내가 마음이 좋아서 너는 맨날 월급 주면 술 퍼먹으라고 쓰니까 네. 내가 저축해 줄게. 이거 다 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근로자 채무. 내가 여기서 돈을 빌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사용자한테 가서 저 사람 내가 받을 거 있으니까 매월 얼마씩 공제해 줘. 이것도 사용자가 해주면 법 위반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위반이에요. 위반이죠. 네. 노동조합비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니 규정에도 없는데 자기의 노동의 대가인 소중한 임금에서 액수를 특정하지도 아니하고 매월 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프로테이지로 뛴다? 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액수가 특정돼야 돼. 네. 조합비 이번 달에는 75,252원. 정확하게 공지를 해야죠. 그렇죠. 얼마를 근데 뭐 떼겠다. 1.5%. 네.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럼 내 조합비가 얼마 뛴지도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네. 사용자는 자신들의 행정 시스템과 인력을 이용해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야 되는 의무가 없고 네. 혹시 만에 하나 조합비를 일괄 해주자는 단체 협약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단체 협약은 어떻게 해요? 유효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있다가 안 해주면 그걸로 의무사항 해제다, 고만이다 이런 거고. 그쵸. 두 번째, 네. 설사 단체 협약에 있다 손 치더라도 네. 1.5% 공제한다. 이것은 위법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일일이 받아야죠. 허락을 받아와라. 그럼 그쵸. 띄워줄게. 그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인지 액수를 특정해라는 거예요. 특정. 네. 뭐냐면 1.5% 이거 말고 얼마. 그렇죠. 뭐 5만 원이면 5만 원. 뭐 이렇게 특정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 노동 개혁을 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은 타임오프 제도. 예. 그래서 노동조합 일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전임자에게 네. 급여 주는 일. 예. 조합비를 띄어서 조합비를 가지고 전임자 봉급을 줘야지 회사에서 경영자한테 봉급 받으면서 자주성을 이야기하고 민주노조를 얘기한 것은 네. 그건 사기다. 그쵸. 사기죠. 조합비를 띄는 그 제도 자체를 망각한 행위다. 네. 두 번째, 조합비를 일괄로 띈다. 체크오프 제도, 이것은 사용자가 해주면 안 되고 네. 앞으로 이렇게 일괄로 사용자들이 조합비를 띄워주는 회사는 네. 우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네. 국민들이 저 불법 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법으로 응징을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이 두 가지, 네. 타임오프 제도, 그다음에 체크오프 제도, 네. 요 두 가지만, 이건 법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혁하면은 네. 노동조합 개혁의 7부 능선을 넘고 네. 이 두 가지를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제 우리나라가 호봉제도고, 막 호봉제도가 예. 우리나라만 있어요. 없어요. 일본도 없어졌어요. 그쵸. 그러면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임금 체계, 예. 여러분 의료보험 뛸 때 뭘로 떼요? 총 소득으로 뛰죠. 예. 평균 임금으로 띱니까? 사실 통상임금으로 띱니까? 평균임금, 통상임금 뭐 이런 최저임금에서 것도 막 굉장히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요. 네. 그다음에 이것을 막 총액임금, 뭐 연봉, 무슨 시간이 예. 근로, 휴일 근로 너무 많습니다. 항목이 엄청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그리고 뭐 이상한 뭐 김장수당 뭐 이상한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효도수당, 김장수당, 네. 의료수당 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업원 한 명을 고용한 예. 자영업자가 네. 그런 것을 노무사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네. 뭐냐면 타임오프제, 체크오프제 다음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순서가 있죠. 이래도 순서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동 시간을 네. 유연화하면서 고용의 유연화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노동 시간을 왜 그러냐? 네.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을 여보는 50시간으로 줄입시다. 그러면 아니 주 40시간 노동을 38시간으로 줄입시다. 네. 그러면 뭔 문제가 생겨요?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40시간 할 때 100만 원 받는 거를 네. 38시간도 100만 원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많이 받는 시간당 거죠. 더 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요? 생산성도 좀 높여야 높여야죠. 되고 예. 임금 체계가 어떻게 해요? 이게 통상임금이니 뭐 이 야간이니 휴일 근로 그쵸. 수당이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 노동 시간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를 먼저 손보고 2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맞습니다. 네. 그것을 안 해놓고 임금 그 근로 시간을 덜컥 얘기하면은 그것은 고용노동부가 네. 평생 노동법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네. 나는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쵸.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혹시 노동부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악살 먹이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정말 그 강한 의심이 듭니다. 정말. 아까 예. 얘기했잖아요. 네. 주 40시간을 38시간으로 하면은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높아지기 때문에 예. 임금 우리나라의 체계 이것과 반드시 동반돼 있고 톱니바퀴 맞습니다. 물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법치, 네. 그다음에 회계, 타임오프와 체크오프. 네. 그것도 뭐냐면 체크오프 제도 넣게. 회계를 투명하게 아는 사람은 뭐 150만 원 뭐 과태료 낼래. 네. 이렇게 한가한 정책 갖고는 아, 정말. 지금 고소 당했잖아요. 네, 노동부 장관이. 답답합니다. 예. 얼마나 웃으면은 고소까지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회계를 제출 안 한 사업자 어떻게 해야 돼요? 체크오프제도 해주지 말아라. 그렇죠. 당연히 안 해줘야죠. 타임오프제 해지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본인들 의문하지 않고 왜 다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임금 체계, 그 다음에 노동 시간의 유연화와 네. 고용의 유연화 이렇게 얘기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덜컥수를 넣어가지고 네. 언제 한번 총장님께서 이 임금에 대해서 조금 일타 강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거는 주휴수당을 아시더라고. 뭐냐면은 예. 15시간씩 이상 알바를 시키면은 하루치 주휴수당을 줘야 돼. 이것도 예. 웃기는 건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용자 이 1인 사업장들은 어떻게 하냐?
사람을 일주일에 15시간 일 안 시키고 네. 14시간, 12시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알바생 입장에서는 여기서 12시간, 또 저기서 12시간, 저기서 12시간. 왜냐면 네. 돈이 돼야 되니까 내가 그쵸. 이것을 뭐라고 했냐. 메뚜기 알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용주는 어떻게 해요? 맨날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손에 안 익어. 그쵸. 그러니까 막 커피잔 깨고 네. 그냥 일에 예. 뭐 가르치다 능률이 오르지가 보면 않죠. 절반 지나가고 네, 그래요. 그쵸. 이게 서로 능률도 안 오르고 네. 뭐 이런 주유수당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시스템이 복잡해서 그래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시간의 근로가 어떻고 평균 임금이 어떻고 퇴직금이 어떻고 무슨 뭐 너무 이것을 많지 얘기하라면 않습니까? 우리 네. 자영업 하는 분이 변호사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무슨 죄예요. 먹고 그리고 살기도 빠듯하고 만약에 뭐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기본급은 한 뭐 200만 얼마에서 이제 계속 전부 뭐냐 뭐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항목들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임금을 예. 임금 체계, 임금 예. 시스템 이것을 간소화해 가지고 예. 어떻게 하냐? 우리 의료보험 뛴 것처럼 총액 얼마에서 뛰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시스템을 손봐야 되는데 네. 노동 시간은 돈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것만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네. 또 하나 얘기하자면 예. 노동 시간은 우리 노동의 어떤 가치와 가격을 양으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러면은- 옛날에나 맞는 그렇죠. 거죠. 그럼 노동의 네. 어떤 가치를 질로도 평가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네. 똑같은 그 가수라 그래도 예. 임영웅의 어떤 노래와 가치와 네. 어떤 사람의 가치가 예. 여러분 같을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네. 같이 어디 가서 노동을 해요. 그 행사장에 나가서 네, 네. 그럼 여기는 시간당 뭐 얼마 1,000만 원, 예, 받고 여기는 100만 원 네. 이렇습니다. 다 다르게 받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이 세계 경제대국 10개 개국으로 선진국이면 노동의 양만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뭐 주유수당이 어떻고 시간의 네. 근로가 어떻고 이거는 정말로 이것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후진적이다. 그렇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것도 뭐냐면 예. 막시즘이에요. 예. 뭐냐면은 노동의 어떤 질 예. 이런 것을 뭐냐면 포함시켜서 그쵸. 노동의 가치, 노동의 가격을 형성해 줘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전부 노동의 양으로만 얘기해. 너 몇 그쵸. 시간 일했냐? 그 사람의 능력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요. 이것은 굉장히 후진적이고 예. 옛날 콘베어 벨트에서 네. 막 찍어낼 때 예. 이럴 때 쓰는 임금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되게 못된 행동을 하죠. 시간만 채우고 퇴근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안 하고. 그러면은 그런 네. 제조업 때 우리나라에 지금 20%가 안 되거든요. 네. 지금 4차 산업 시대라 서비스업이 훨씬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네. 시간으로만 측정할 수 있나요? 없죠. 시간으로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동의 질은 그거는 네. 뭘로 해야 되냐? 네. 어떤 노사 간에 합의하고 네. 어떤 사회의 공통된 상식선을 서로 지키는 것 네. 어떤 이런 거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런 게 없이 어떤 쌍팔년도 노동법 가지고 막 뭘 규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4차 산업 시대니까 외국으로 나간 예. 회사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어제 그 저희 토론회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좀 원래 그렇게 길게 토론을 하면 좀 졸릴 수도 있잖아요. 네. 졸릴 틈이 없더라고요. 너무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좀 약간 감동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권서적 부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만약에 뭐 20억을 줄 테니까 회사를 해라라고 하면 절대 못 한다는 거죠. 그럼요. 이 노조 때문에 절대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노동조합이 우리는 사회악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노동조합도 그렇습니다. 필요한데 필요하죠. 모든 네. 것을 노조로만 해결하는 것도 구시대적이다. 뭘로 네. 해냐? 지금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 네. 존중, 네. 그다음에 사회 어떤 복지 시스템, 네. 그다음에 본인의 능력 개발, 네. 능력 향상, 그다음에 그 어떤 복지 제도, 어떤 사회적 수준 네. 이런 전반적인 게 합쳐져 가지고 네. 근로 조건, 근로의 질, 근로의 양 이것을 해야지 전부 노조로만 해가지고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네. 그 계급 투쟁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구시대적 방식. 예. 거기에 질린 MZ들이 새로 또 만들지 그렇죠.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네. 계급 투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것은 4차 산업시대, 특히 네. 정보화 산업시대에 안 맞는 논리다. 이거 네. 100%안 맞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바뀌어야죠. 우리가 네. 농업이 뭐 지금 농업 인구가 한 5% 되나요?
그래 농업이 있잖아요. 있죠. 지금 제조업이 한 20%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4차 산업이 많으면 거기에 걸맞게 노동 개혁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욱더 G2 국가라고 발전했는데 이것을 계급 투쟁의 관점에서 붙잡고 있어요. 노동의 시간으로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선전선동을 해요. 네. 69상 이러다가 뒤지라는 얘기나 과로사한다. 참. 그거 대통령은 칼퇴근 내는데 예. 근로자는 과로사한다. 참. 아니 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이 대한민국의 그 아직도 저열한 수준 아직도 그런다는 게 그런 진영 논리에 입각한 이런 네. 사회는 정말로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민주당이 지가 그 뭐 5개 광고물법 8조 고쳐가지고 네. 그 옛날에는 프레카드 못 걸게 했는데 정당은 아무 때 붙여도 괜찮다니까. 동네 방네가 다 프레카드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 나도 그러려고 그래. 프레카드 정당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프레카드로 우리가 그것만 한번 붙여보고 돼 이런 생각을 해요. 프레카드 정당 하나 만들어서 저 현수막 잘 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국민한테 홍보하는 수단이었으면 다른 네. 것도 써야지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면은 네. 이것들이 꼭 악용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사회가 성숙되지 않은 거예요. 네, 이거는 그리고 이 노조의 악용 사례를 또 한번 보여드려야죠. 어제 네. 그 권수덕 부산항님께서 그거 잠깐 굉장히 한번 봐봐요. 그 실질적인 그 예를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그거 보고 볼게요. 오늘 얘기한 것을 총 정리하도록 하죠. 그럴게요. 노동조합이 이벤트가 없으면 돈이 안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생계형 그 간부들은 이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이벤트가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버스 대절하는 상경투쟁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 집단 숙박 농성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조합원 단위가 한 1,000명 이상씩 몇 수천 명 이상씩 와가 한 열을 때리면은 한 1억 뚝 떨어지는 거예요. 버스부터 그 하다못해 어느까지 이 플래카드 만드는 강목이니 뭐 이런 거, 그 노끈이니 이런 것까지 보루랩까지 연결이 다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파업을 못하게 하면은 지금 현대자동차가 걔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쟁의정리기금이 180원을 받았어요. 지금 한 200원 넘어갔겠죠. 쟁의정리기금이라고 뭐다 노동관계 잘 열심히 해보셨는 분들 계시니까 쟁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쓸 수가 없어요. 준수님도 써봤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지하철 많이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쟁의를 해야 돼. 그런데 쟁의를 하면은 뭐 연애 비용이 들어가면 한 20을 꽁튀어서 이런 인마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쟁의를 해. 그러니까 이 시끄러운 거의 사회가. 네. 이제 그걸 내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 쟁의기금을 이렇게 적립을 시켜놓으면은 쟁의를 안 하면 돈을 못 쓰잖아요. 네. 의도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 지하철 같은 경우도 네. 맨 앞에 나왔잖아요. 예, 그쵸. 파업 시 영수증 없는 도시락 대금 수억 지출 이거 어떻게 되냐? 아, 네. 급행료라 그래서 네. 영수증도 필요 없어요. 쟁의가 붙으면 전쟁 상태라 그래가지고 예.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갔다가 뭐 네. 도시락이 뭐 7만 몇 개예요. 그러면 와, 실제로 먹은 예.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김밥을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10,000명이야 10,000개 네. 발주를 해. 네. 실제 들어온 건 1,000개밖에 안 먹어요. 영수증도 없잖아요. 영수증도 없고 예. 먹었다는데 네. 간이 영수증이었어요. 아, 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 쟁의가 돼야 네. 싸움이 되고 제가 또 그것도 봤죠. 어떤- 파업해가지고 예. 전부 돈 인출 못하게 한다 그래서 배낭에 한 배낭에 3억씩 10,000원짜리 넣어가지고 세 명이서 아니, 배낭에 짊어지고 그거는 모텔에서 비고 잔 경우도 보신 거예요? 직접 해보신 거예요? 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권수덕 부사장 얘기한 것처럼 예. 쟁의를 해야 네.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쟁의가 없으면 그 돈을 못 쓰니까 그렇죠. 해야만 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네. 이제 북한의 네. 말도 들어주고 하는 우리는 거겠죠. 노동조합을 예. 악마화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냐면은 노동조합이 사회적 약자의 방패이면은 분명하나 네. 사회적 약자의 방패를 강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제도의 모순을 네. 혁파를 해야 그렇죠. 정말로 힘없는 약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네.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은 대통령과 같습니다. 동일하죠. 예.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근본적으로 김장을 할 때처럼 법치를 확립하고 네.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쵸. 재정을 투명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타임오프 제도. 네. 조합비를 받아서 그 돈으로 자기 노조위원장 봉급을 줘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예. 조합비 받는 거는 다 술 먹고 뭐하고 뭐 예. 쟁의금 쓰고 전임자 임금은 회사에서 달라고 하는 것. 네. 이것은 사기다. 그렇죠. 이건 도둑놈 십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체크오프 제도. 네. 조합비를 왜 나의 임금의 노동의 대가를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뛸 수 있느냐? 네. 이거 안 된다. 안 되죠. 이 두 가지만 바로 잡으면은 네. 노동 개혁의 7분응선을 넘어가고 예. 이렇게 7분응선을 넘어서서 네.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손을 본 다음에 네. 여기에 뭐냐면은 노동 시간의 유연화와 네. 그다음에 고용의 유연화를 붙여서 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넘쳐나는 나라. 네. 이렇게 해야 우리들의 급여가 오르지. 네,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대학 할아버지를 나왔기로서니 네. 일자리가 없으면 그 백수지 그거 뭐합니까? 그쵸. 지금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올라가고 이것이 가장 최대 복진 거예요. 안 그러고 맨날 네. 뭐 차상위 계층 해가지고 뭐 국가에서 돈 타먹고 살고 싶어요. 아니죠. 아 우리가 벌어서 예. 일도 하고 아니 근데 자기 성취감도 있고 이래야지. 뭐 일자리 늘린다고 해놓고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어땠습니까? 불끄기 알바 이런 걸로 일자리 늘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우리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두 가지예요. 하여튼 69시간으로 캡을 씌워서 네. 이게 노동 시간을 좀 유연화해 보자. 이게 노동부의 원래 생각인데 그쵸. 여기다 69시간 캡을 씌워 가지고 뭐냐면은 네. 저 근로자를 죽이는 걸로 이렇게 악마화하는 그런 선동 하나 네. 거기다가 반일을 이렇게 쓱 넣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분노로 예. 서로 적대감을 네. 형성하는 이런 오류의 정치, 네. 어떤 진영 논리 네. 이런 정치는 네. 야 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건 요새 시내만 나가면 프라카드만 보면은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어요? 일방적으로 네. 민주당이 법을 바꾼 거예요. 5개 네. 광고물법 8조 바꿔가지고 예. 좀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죠. 국민들도 그런 것 때문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또 예. 좋은 사람 있겠지. 프라카드 업자는 대목을 만난 거예요. 근데 프랭카드 업자들도 좀 싫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 문구가 자극적이니까 좀 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돈이 되니까 좋아하겠죠. 네, 그렇겠죠. 이렇게 네, 국민의 0.0001%는 좋아하고 네. 99.99999%가 싫어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노동개혁 네. 참 쉽죠이 예. 너무너무 노동개혁을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핵심은 그렇습니다. 국가건 네. 사회건 가정이건 경제가 1번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네. 노동조합의 경제를 네. 어떻게 개혁하느냐에 따라서 네. 노동개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갈림길에 산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노동개혁은 네. 노조회계 투명성 네. 그를 위해서는 타임오프제, 체크오프제 이 네. 두 가지를 개혁하면은 네. 노동개혁의 7부 능선을 아리랑 꼭에 넘듯이 네. 사뿐히 넘을 수 있다. 이 그렇습니다. 쉬운 거를 예. 저렇게 멍청하게 하니까 우리가 네. 월급값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충분히 국민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렇게 저희 국민노조에서는 이 노동 개혁에 힘쓰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 제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쉽게 갈 수 있는지 항상 연구를 하고 또 총장님께서 많이 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노조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국민노조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동상권 예. 이게 아니에요. 네. 헌법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노조 중에 네. 노동상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 헌법 34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를
우리의 강령으로 채택한 노조는 네. 대한민국에 단 하나 네. 국민노조밖에 없습니다. 그쵸. 국민노조 조합원 네.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민노총과 차이점 뭐냐 하면 민노총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잘 키워서 황금을 많이 낳게 해서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상생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화번호 한번 띄워주세요. 저희 ARS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한 전화 가입 가능하시고 뭐 유선 전화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뭐 도움 받고 싶으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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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애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